이제 요즘 금턴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다 되게 우대에 받는 굉장히 선호되는 경력이거든요. 어떤 포인트를 캐릭터를 잡아서 뽑히는 자소서를 쓰실 수 있을지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그리고 호감부자 조은희입니다. 자,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시험 노트를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 해커스잡에도 되게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지만 인턴을 위한 자소서 작성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IBK 기업은행 체험형 인턴, 사실 여러분들이 은행권을 지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요즘 금턴이라고 하잖아요. 인턴의 기회를 얻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IBK처럼 5주 정도 인턴을 하는데 실제로 그 인턴 경험이 다른 기업들이나 혹은 다른 은행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진짜 비서 쪽이건 아니면 뭐 일반직이건 거의 다 되게 우대에 받는 굉장히 선호되는 경력이거든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을 하기도 하고 영업점 내에서 실제로 이제 뭐 일반 직군 같은 경우는 영업점 내에서 고객을 응대를 하기도 하고 기본적인 사무 업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 지원 형태로 다 회원 역할을 좀 해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본사부 들어가게 된다면 실제로 창업 쪽이라던가 중소기업 뭐 액셀러레이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어느 정도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나중에 본체용으로 작성을 하시기에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어쨌거나 서류를 넘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직 같은 경우는 600명, 그리고 디지털 직군 같은 경우는 50명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150명, 그러면 750명을 채용을 하는 거죠. 서류에서. 어마어마한 분들이 지원을 하실 텐데 어떤 포인트를 캐릭터를 잡아서 뽑히는 자소서를 쓰실 수 있을지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대외 활동 수상 내역, 장학금 받은 거라도 일단 다 채워 넣으셔야 하고요. 경력사항 같은 부분들도 특히 인턴 경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대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다 채워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소서 항목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 그리고 3번 정도로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왜냐면 항목마다 조금 뉘앙스가 달라서 우선은 역량 어필 그리고 기업은행에 대한 관심 정도를 어필할 수 있는 항목이 1번,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성향, 캐릭터를 좀 드러내는 거라 인재상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최대한 많이 넣어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그거는 2번, 4번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소서를 거르는 방식은 대부분 키워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신뢰라는 키워드다. 그러면 자소서를 거릴 때 신뢰와 연관된 유사한 단어들이 정말 많은 경우가 질적으로 좋은 자소서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자체를 본인의 가치관이나 행동 영역이 잘 드러나게 작성을 해주시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기업은행에 지원을 한 이유, IBK 기업은행에 지원한 동기, 그리고 입행 후 인턴 수료 후 성장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건, 자, 고객과 함께, 그리고 신뢰와 책임, 열정과 혁신, 소통과 팀워크, 이 인재상에 부합하는 기준 키워드가 최대한 많이 들어가면 좋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렇게 암묵적으로 잠재되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건 역할입니다. 역할. 기업은행 역할. 중소기업 은행이잖아요. 최근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휘청하고 있고 소상공인들도 휘청을 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 전략 이후로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업 영역 자체가 제조업 중심 기반이기 때문에 삼성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었고 반도체라던가 뭐 배터리라던가 실제로 그 외주나 그 부품 납입하는 그런 업체들이 사실 중소기업이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은행의 목적은 그런 기업들을 키우고 더 안정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비주류 사업 같은 기업들도 더 올라갈 수 있게끔, 실제로 제조업은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중소기업은행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유지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금융주치라는 전략 알고 계시죠? 실제로 이제 기업한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재무적, 비재무적 지원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게 IBK 기업은행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전문성, 인재상 중에 하나가 전문인이잖아요.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고요.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능력들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IT 쪽이건 IT 중에서 어떤 쪽이 좋건 아니면 새로운 영역, 사업 영역을 발굴할 수 있는 인사이트, 그만큼 경영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상생, 공생,
그래서 조금 더 우리보다 도움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좀 소외계층이죠. 소외계층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 기업은행 역할이고요. 여기에서는 실제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바른 경영, 윤리 경영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포커스를 맞출 건 내가 공감하는 포인트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이유를 가져가실 때는 역할에 대한 플러스, 그리고 가장 크게 공감하는 가치관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나는 그래서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만 더 성장을 한다고 본다. 기업은행의 가치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중소기업이나 혹은 소상공인 혹은 최근 가장 우리나라의 미래, 가장 큰 미래 중에 하나가 이제 창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 취업에 대한 어떤 제약들, 그리고 어떤 격차가 커지는 걸 좀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기업은행이 현재 진행하는 혁신금융, 그 중에서도 이제 창공, 엑셀러레이팅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관련해서 나 역시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내가 IBK 기업은행에서 인턴 때 이런 사무 보조,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지점의 분위기를 파악한 이후에 여기에서 내가 창업, 창공 여기에서 내가 기여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아예 목표 하나를 딱 설정해가지고 가져가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혹은 디지털 전환, 금융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나는 특히 어디에서 인턴을 하면서 혹은 서포터즈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정말 어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IBK 기업은행은 실제로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 소외계층들이 금융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전적으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IBK의 이런 바른 금융 혹은 고객, 그리고 신뢰, 소통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디지털을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끔 점적으로 서포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맞춰서 나는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너의 역할 그리고 이 가치관에 공감을 하고 있고, 내가 가진 역량이 실제로 나중에 인턴 이후에 이런 쪽에서 발휘되고 싶다라고 해서 기업은행 사업부 보시면서 기업금융이건 개인금융 혹은 창공, 디지털금융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원 분야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며 본인은 그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기술을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요거 약간 섞였네요.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며 그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실수했어요. 자, 내가 지원한 분야 일반, 디지털 두 가지죠. 필요한 역량 한 가지 꼽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기왕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직무 역량을 넣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만약에 디지털 같은 경우는 저는 고객 니즈를 파악하는 능력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성도 되게 좋아요. 프로그래밍, 개발에 대한 능력,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좋고, 실제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약간 협업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고객을 이해하는 능력, 왜냐면 요즘 은행의 디지털 직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개발에 대한 부분이나 보안에 대한 기술적인 영역도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차피 코딩도 보고 하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그 자격 요건 자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실제로 기획할 수 있는 역량도 같이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기획력으로 가거나, 그러면 이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럼 내가 어떻게 뭔가를 기획을 했던 경험, 프로젝트 경험 이런 거 써주시면 되겠죠. 실제로 항목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1000바이트니까 600자 정도여서 간략하게 내 경험을 쓸 필요는 없고 그냥 기업은행의 역할, 그리고 공감하는 가치관, 내가 어떤 식으로 기업에서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지, 이 기준이면 2번 같은 경우는 역량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어필을 해줄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1500바이트니까 한 800자 정도 되는 거죠. 에피소드 하나. 그러면 내가 실제로 고객을 니즈를 제대로 파악해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 정도로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겠죠. 이런 부분들은 호감부자 블로그에 있는 자료집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협업에 대한 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행원들도 마찬가지인데, 행원 같은 경우로 이제 만약에 가게 되면 금융 전문성에 대한 부분, 실제로 이제 기업 금융 그리고 고객 금융 주치의를 선포한 만큼 난 기업 금융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금융 전문성, 그리고 금융 전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기업들의 어떤 잠재력, 그리고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도 괜찮고요. 그리고 DT
디지털 마인드. 최근에는 금융 영역이 넓혀지고 있고 영업점에서도 실제로 그 디지털 금융 전환에 있어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 어떤 고객들, 기업 고객이건 개인 고객이건 이 디지털을 이해시킬 수 있는 인사이트, 이해도 그리고 책임감, 참을성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금융 혹은 디지털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쉽게 알려줬던 경험 이런 걸로 정리를 해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서비스 마인드는 뭐 말해 무엇하나요?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서비스 마인드, 따뜻함 이런 부분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보다 약한 혹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경험을 어필해 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상의 그리고 고객 중심 이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고객 발굴. 실제로 우리가 디지털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제 금융이라는 플랫폼에서 좀 더 뭐 농협은행 같은 경우 이커머스도 가지고 오고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커머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 어떤 인공지능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금융 플랫폼의 그 가장 큰 모델이거든요. 여기에서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 인사이트, 그럼 약간 마케터로서의 역량이니까 관련된 전공이나 공모전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내가 지속적으로 고객을 응대하면서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정말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쌓아왔는지를 내 공모전 경험이나 이런 걸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상생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랑 동일하고요. 혹은 뭐 만약에 부동산이라던가 이쪽 관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관심도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어필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금융 자산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으면서 현금 자산뿐만 아니라 유동 자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단연간 뭐 학회를 하면서 혹은 공부를 하면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산 관리 전문가로서의 포인트. 금융 전문성이죠. 실제로 이제 PB센터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들도 그 자산 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가졌던 경험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가장 좋겠죠. 자, 다음 항목들입니다. 다음 항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항목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들으시면 금방 이해를 하시겠죠. 자, 일단 두 번째네요. 자, 본인을 3가지 해시태그로 표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우리 기업은행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기술을 해주십시오. 자, 1500바이트입니다. 800달 가량이죠. 자, 그러면 3가지 해시태그로 표현을 하라. 이건 꼭 연결성이 필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3가지로 연결을 해주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800자 정도니까 뭐 한 300자, 300자, 300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실제로 이제 4번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4번이 협업을 통해 좋은 성과잖아요. 그러면 팀 내에서 어떤 팀? 그러니까 뭔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친구들이랑 협업한 게 아니라 동아리, 인턴, 학교 동아리, 공모전 그래서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 그러니까 기업과 제일 유사한 집단 내에서 실제로 좋은 성과를 달성한 사례 같은 경우 자 보시면 실패했던 사례 그리고 달성했던 사례 그래서 좋은 성과 달성 그리고 실패 하나씩 기술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차피 약간 협업에 대한 포인트 협업 플러스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4번을 먼저 말씀드리면 실패를 했고 이 실패를 극복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친구들과 뭐 함께 공모전을 하는데 협업을 할 땐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제 뭐 기한이랑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리더로서 이제 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좀 짰는데 분위기는 좋았으나 어느 정도 목표의식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실패를 했다. 그래서 느꼈던 부분은 협업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목표의식을 고취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한 400자죠? 그럼 그 이후에 내가 다른 친구들과 이제 협업을 할 때 공모전을 할 때에는 일단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지 큰 가이드라인을 짜고 그 다음에 분업을 했을 땐 성공을 했다. 이 경험을 통해 느낀 건 실제로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분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의 목적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지 같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한마디로 소통 팀워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4번은 실패를 극복해서 이 실패에 대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성공을 했던 사례를 작성해 주시면 제일 쉬운 거고요. 어차피 이 소통 팀워크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이왕이면 이번에는 신뢰, 책임, 열정, 혁신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고객 응대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한 250 곱하기 3개니까
그럼 해시태그 해서 뭐 열정 별론데 어쨌거나 열정, 그리고 신뢰에 대한 부분, 내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이왕이면 뭐 조직 생활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인턴 때 내가 조직 생활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뭐 착한 막내, 필수적인 막내, 막내 만렙 이런 식으로 막내로서의 또 적응력 역할, 혹은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이런 것들도 되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인턴이라는 것 자체가 들어가서 뭔가 중책을 맡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좀 배우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선배님들이 알려주는 걸 내가 얼마나 더 채워시켜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포인트로 작성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나 책임의 열정, 혁신, 추천드리는 부분은 인턴으로서 어떤 막내 자세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5번. 은행 근무 시 필요한 디지털 역량이죠.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필요한 디지털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본인은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노력할 계획인지를 기술해 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은행 근무 시 필요한 거잖아요. 디지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항목이 될 수 있겠고, 일반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일반 기준으로 가면 디지털을 이해하고 발굴하는 역할이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디지털을 이해시키는 역할. 앞서 2번, 1번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은행은 이제 디지털 전환, 그래서 비대면 금융이 이제 일상화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이 비대면 금융으로 가는 데 있어서 도태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디지털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디지털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이걸 실제로 갖추기 위해서 실제로 디지털을 계속해서 내가 알려주고, 혹은 내가 뭐 교육봉사든 뭐든 어려운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줬던, 그래서 눈높이를 맞췄던 경험들, 그리고 앞으로 은행에서 실제로 선보이는 뭐 생체리든 바이오 인식 이런 부분들을 정말 어른들의 입장에서, 모르시는 분들의 시각에서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어필해 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혹은 디지털을 이해하고 발굴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케팅에 대한 포인트인 건데요. 실제로 고객들을 직접적으로 응대를 하면서 고객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를 어떻게 보면 가장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게 행원이라고 생각한다가 되는 거죠. 데이터를 돌리고 빅데이터 분석도 분석이지만 이 데이터를 추출할 때 되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좀 헷갈려요. 예를 들어 뭐 할인을 때려버리면 그 기업 걸 많이 사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고객이 이걸 좋아해서 사는지, 고객이 어떤 걸 진짜 필요로 하는지는 진짜로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아는 거거든요. 정말 다양한 군집의 고객들을 내가 응대를 하면서 고객들은 이런 걸 불편해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실제로 디지털 서비스가 구현이 될 수 있을지를 알려면 나도 디지털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코딩이라던가 디지털 서비스 구현에 대한 부분까지는 내가 알고자 함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노력했던 부분은 실제로 마케팅 혹은 고객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스킬들을 내가 갖추어 왔고, 앞으로 내가 더 갖출 거는 디지털 역량도 더 갖추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있어서 더 필요한 부분을 더 확실하게 뽑아낼 수 있는 능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가이드라인이고, 다른 방향이 있으시면 그 방향대로 작성을 하셔도 무방하니까, 요번에 IBK 기업은행 인턴 자소서 기업은행 분석도 잘 하시고 본인 캐릭터 분석 잘 하셔서 작성만 잘 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호감도자 블로그도 이웃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커스자 앞으로 영통 강좌, 뭐 면접 취업 노트, 그리고 채용 이슈 여러 가지 이벤트로 들어올 거니까 해커스자별도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